독일 바이에른 뮌헨에서 날아온, 바이에른 주에서 날아온, 플로리안, 안 날아왔나요? 계속 한국에 있었어요. 오래전에. 계속 논산에 있었어요. 날아온 플로리안과 함께 2023-2024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개막 라운드 최고의 빅매치라고 할 수 있겠죠? 바이에른 뮌헨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미리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맨시티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악몽이 있어요. 알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맞대결, 사실 바이에른 뮌헨이 맨유와 더불어서 이 챔피언스 리그를 대표하는 팀이잖아요. 그 독일 현지에서는 이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인기는 좀 어느 정도인가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분데스리가 경기 뛸 때 각자의 팀을 응원하는 건데 챔스가 이제 벌치게 되면 유로도 그렇고 거의 모든 독일 팬들은 독일 축구팀 다 응원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잘 나가야 또 한 차례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근데 인지도가 당연히 높죠. 많은 사람들도 보고 국대보다 많이 보죠. 국대보다 더 많이. 국대는 이제 안 봐요. 별 필요가 없어요. 일단 바이에른 뮌헨이 지난 시즌 결과는 아쉽긴 했지만 조별리그에서도 이제 전승을 거뒀었고 트래블도 2번이나 사실 했던 팀인데 이번에 첫 경기부터 맨유랑 만난단 말이죠. 근데 맨유는 사실 맨유이기도 하지만 이 독일과 잉글랜드는 유럽 축구를 대표하는 라이벌이잖아요. 엄청난 라이벌이죠. 독일 사람들은 좀 잉글랜드 축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그냥 잉글랜드라고 했을 때는 맥시가 많이 없어요. 그렇죠. 이것부터 따지는 거예요. 야, 니네들 맥시도 더럽게 많이 없잖아. 그리고 축구는, 야, 니네들 얼마리밖에 없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공이 걸린 거죠. 근데 그것도 맞아요. 우리가 분데스리가 보면 그 규칙이 있잖아요. 50+1. 우리는 외국 자본에 팀을 안 넘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거의 얼마리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유소년 그 시스템이 워낙에 중요하고 진짜 어린 나이 때부터 이 탤런트 인재들을 이제 글러오리고 이제 키우는 거고 근데 잉글랜드에서는 이것만 있으니까 우리는 얘가 좋아해 그래 영입해라 엄청난 플렉스 해버리고 그런 거 있어서 그렇게 이제 계속 따지는 거죠. 팬 사이. 그런 의미로 봤을 땐 사실 지금 많은 그 독일의 스타들이 하베르츠도 그렇지만 베르너도 갔다 오긴 했고 잘하면 프리미어리그로 갔었는데 이번 여름에는 좀 특이하게도 잉글랜드의 캡틴인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왔잖아요. 이건 좀 독일에서도 큰 상권이었나요? 아니요. 놀랬지. 아마 영국 양반들이 다 놀랬을 거야. 가능한가? 케인? 왜냐면 얘도 국대 대표잖아요. 캡틴이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실 우리 구단에서는 바이에른에서는 흐리시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미에서 조종하는 있는 그 친구인데 얘는 이러면은 따지면 이적료가 어느 정도를 한계가 넘어가면 안 돼. 맨날 이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레슨이 들어와서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김민재도 큰 돈을 주고 샀고 케인은 더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이게 좀 의외였어요. 그리고 원래 또 바이에른 선수를 영입할 때 독일 선수 많이 영입하는데 외국 선수들은 막 엄청 많이 영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근데 그것도 이제 많이 바뀌기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난 몇 년 사이에 프리미어리그가 정말 많은 돈을 좀 벌다 보니까 선수들을 싹쓸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특히 이제 너무 흥미로운 게 케인도 그렇고 그리고 김민재 선수도 원래는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노린다는 얘기들이 있었었거든요. 거기 왜 가? 그래서 이번 경기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맨유 팬들이 눈물이 나겠다. 야. 근데 사실 바이에른 뮌헨하고 맨유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여러 번 만났는데 그래도 역사적으로 이제 가장 크게 얘기가 되는 경기는 사실 이제 맨유의 그 트래블. 사실 한국에 맨유 팬이 많거든요. 맨유 팬 한국에 많아요. 왜 많아요? 아니 라틴은 좋았지 막 루니나 그런 친구들이 뛰었을 때는 좋았는데 왜 많은 거죠? 박지성? 그게 라떼이지. 라떼일이다. 지금 왜 맨유를 응원해? 이제 바이에른을 응원할 때가 됐죠. 기억하실 것 같은데 아마 좀 이때 어릴 때니까. 그렇죠. 추가 시간에만 맨유가
두 골을 넣어서 우승을 했던 그 경기. 야. 이게 그 독일 팬들에게도 좀 많이 기억이 남는지. 네, 사실 이런 악몽을 잊고 싶은데 예. 상당히 악감도 있습니다. 예. 아직도 남아있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아무래도 마인드세트가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 경기를 기억하고 있어요. 로벨이 로베리. 그 완벽한 조합이 로벤이 예. 멀리킥을 해갖고 골 넣었을 때는 그때도 2009년, 2010년 시즌이었는데 진짜 와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네. 사실 뭐 맨유가 뭐 역사도 대단하고 바이에른 뮌헨과 더불어서 빅팀이니까 그럼 독일 내에서도 이제 바이에른 뮌헨과 맨유의 경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긴 하죠. 우리는 또 이번엔 무조건 우승해야 되는데 지금 맨유의 경기력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지금 예. 리그에서도 13위인가? 예. 지금 13위. 자제하고 있는데 와 이게 뭔 일인가 싶었어요. 예. 첼시도 그렇고 예. 옛날에 정말 옛날에 맨시티가 뛰기 전에 강팀들이었던 팀들은 다 지금 상위권이 아니고 하위권에 지금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뭔 일인가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지금 거기는 5경기만 밖에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바뀔 수도 있어요. 모르죠. 누군가 이제 경질이 되면 감독, 테나하 감독이. 근데 테나하 감독이 바이에른 2군 감독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EPL로 안 가는 게 좋아요. 거기 왜 가, 진짜. 네. 그 사실 프리미어리그가 좀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니까 독일 내에선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좀 보나요? 많이 보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니밖에 없어서. 사실 그 돈이 없었으면 맨시티 같은 구단, 지금 뉴캐슬도 그렇고,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많이 슬퍼요. 손이도 옛날에 EPL로 갔을 때는 슬펐고, 손흥민 선수. 홀란드 선수도 그렇고, 도트문드에서는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잖아. 근데 원래 이제, 그래서 너무 잘하면 안 돼요, 빙수가. 너무 잘하면, EPL로 가는 거예요. 독일 팬들은 이렇게 스타들이 계속 프리미어리그로 가기 때문에 좀 프리미어리그 팀들하고 경기할 땐 좀 남다른 라이벌 의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우리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를 건데 분데스리가 경기를 보면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다 맥주 샤워하고 오는 느낌이죠. 그걸 넣든 말든 항상 뒤에서 이제 맥주컵이 하나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윈색 옷은 안 입는 게 좋아요. 경기장에서 어디 날라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진짜 치열해요. 경기장에 근데 그 무알콜 맥주가 아니고 진짜 맥주인가요? 진짜 맥주요. 그 술을 먹어도 돼요, 경기장에서? 무알콜도 있고, 그래서 다 주위에 가면서 막 갑자기 돈 아니고 병을 던져주고, 죄송합니다. 안 할게요. 이런 풍경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풍경. 요번 그 경기에도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원래 바이에른 뮌헨하고 맨유가 경기한다고 하면 항상 치열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좀 격차가 클 거다. 지금 이게 후스코어드닷컴이라고 이제 예측 사이트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맨유에 3대1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그쵸.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도 사실 저는 한 뒷조사 좀 해봤는데 거의 모든 사이트 동일하게 10% 바이에른가 이길 거다 그런 전망이 나와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너무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빠른 선수들이 워낙 많아요. 맨유에서. 지금 라인업이 나와 있는데 호일은 한국말로 호일은이라고. 이 덴마크 선수니까 덴마크가 독일이랑 가까워서 좀 독일 선수들이 덴마크 선수들이 독일에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진선한 얼굴 왔고 호일은 또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수가 있고 레시포르드도 그렇고. 근데 아무래도 김민재는 호일은이랑도 인연이 있잖아요. 이탈리아에서. 그렇죠. 경기 뛰었을 때는 그때 잘 막아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막아줄 것 같다는 그런 희망이 갖고 있고 그리고 우파메카노 사실 레버쿠센만처럼 잘 다 막아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공격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케인이 원래 맨유랑 붙었을 때는 그렇게 좋은 경기력은 보여주진 않았잖아. 지금 알기로는. 다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밀라이나 나브리, 자네, 택배는 잘 쳐야 될 것 같아. 게임플보다는. 자네는 욕심이 많은 건 나도 알고 있고, 골도 잘 넣은 건 나도 잘 알고 있지만,
가끔은 이 순간적인 판단은 잘 해야 돼요. 그때 이제 공을 골문을 향해서 아니면 패스할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정리해야 줄 것 같아. 그때는 욕심 좀 덜 부르고 패스 주면 손쉽게 골 넣을 수가 있어. 결국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문제는 공격진들의 조금 이제 이기심 그리고 케인 선수에게 좀 맞춰주는 플레이가 좀 필요하다. 그렇죠. 경기를 보는데 좀 답답하지 않아요? 골은 넣긴 하는데 근데 막 잘 한다고 또 할 수가 없고 좀 되게 답답해. 어슬퍼 보여. 사실 뭐 이제 맨유 같은 경우를 좀 보면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은 오른쪽 공격수가 좀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 안토니가 그 개인적인 그 그렇죠. 가정폭력 문제가 있고 산초도 사실 독일에서 활약을 했다가 맨유에 가서 지금 망했고 개망했지. 예, 그래서 이제 브루노가 더 오른쪽에 뛰지 않을까 싶고 특히 수비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바란이 또 다쳤고 바란이 예. 부상자들 좀 많아요. 예, 또 맨유에 같은 레프트백도 지금 뭐 쇼도 없고 그래서 지금 레길론, 리산드로, 린델로프, 달롯이 나온다. 요런 정도 수비 라인이면 이게 레버쿠젠보다 약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어요. 약한 것 같아. 그리고 뭐 우리한테는 사실 누가 지든 우리가 다 밀어 나가야지. 예. 이겨야지. 예? 이게 맨시티든 누구든 우리는 이번에는 진짜 되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고 투헬은 이번 시즌에는 트래블은 달성하지 못하면 네. 경질이 될 거다. 아, 트래블을 못하면 진짜 역사상으로는 그만한 돈을 써본 적이 없어 우리가 거의. 사실 어떻게 보면 분데스리가 특히 이번 시즌에는 가장 비싼 선수이잖아 케인이. 예. 테레온 선수 역사상으로 1억 유로가 넘었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리그 포칼은 그냥 당연한 거고 챔스같이 우승해야 돼. 안 그러면 투헬이 그냥 경쟁이 될 것 같아요. 사실 A조에서 실질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팀이 맨유니까 이 경기를 그러면 못한다. 내용이 안 좋다. 혹은 뭐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투헬 감독에 대한 여론이 좀 굉장히 악화되겠는데요. 위기에 빠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라인업 보니까 에릭센도 있고 오나나도 뭐 만만치 않은 골키퍼인데 그래도 수비진으로 따지면 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맨유가 지금은 없어. 근데 사실 이제 맨유가 이런 상태라면 또 이게 이 경기가 뮌헨에서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을 봤을 때는 또 맨유가 오히려 역습한다. 내려앉아서 빠른 선수들에게 공을 때려준다. 이런 상태가 되면 또 의외의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아닌가요? 김민재는 허일은 알잖아. 예. 뭐래 친구? 예. 또 왔어? 한번 따라와. 안 된다. 허일은 포기할 때도 있었잖아. 예. 김민재가 너무 빨라서. 그래서 그런 장면도 보일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결국에는 김민재가 있기 때문에 맨유의 역습도 바이에른이 좀 잘 막을 수 있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스코어를 몇 대 몇으로? 몇 대면? 근데 그것도 얘기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지금 김민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버쿠sen 전에는 14일에 경기 뒤였고, 그렇죠. 그냥 전반적으로 지금 선수층이 얇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많이 지친 것 같아요. 지쳤어요. 힘미기도 컸고, 그래서 이제 교체가 된 것 같고 레버쿠sen 전에서는 그거는 지금은 진짜 재력 관리 또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아까 말씀했다시피 역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무시점이었으면 좋겠지만 나도 한 2대1 2대1 팽팽할 것이다 생각보다는 그리고 무실점은 좀 어렵다. 그렇죠. 바이에른 뮌헨이 2대1로 이길 거라고 이제 플로리안이 전망을 해봤는데 과연 실제로 경기는 어떻게 펼쳐지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경기를 또 같이 보고 또 경기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겁나 힘들 것 같아. 새벽 4시에 한다고. 와, 아이고 진짜 그동안 고생 많으셨네요. 네. 새벽 4시에 킥오프하니까요. 이 경기 만약에 못 보시는 분들은 한준TV에서 후속 분석 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아.